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합격의 염원을 담아서 우리 경쟁자들이 좀 자동 탈락하고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버티기만 하면 자동 탈락하니까 시험장만 들어가면 우리 붙는 거예요. 자, 몇 쪽부터죠? 340. 68번 문제부터 볼까요? 해제권 행사. 자, 해제다. 해지라는 것은 계약을 소멸시키는 건데 어떻게 소멸시키는 거냐? 일방적 의사표시로. 즉 해제다. 해지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일방적으로 하면 되는 거죠. 자,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자, 1번에 해제권의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하는 형성권이다. 그렇지만 하나 주의할 것은 해제건 해지건 해제 사유라는 게 있어요. 사유. 해제 사유. 보통 해제 사유는 뭐가 맞나요? 그럼 우리가 해제 그러면 법정 해제 줄임말이에요. 채무불이행, 뭐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채권자 수정지체 이렇게 계약 위반했을 때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거고 해지 사유는 주로 어디서 우리가 들어본 것 같아요? 해지 사유. 임대차 하나밖에 없잖아. 우리 계속적 계약은 임대차 하나밖에 안 배우잖아. 임대 해지 사유 뭐 이기의 차임 연체, 무단양도, 무단전대, 임차 목적물을 용도조차 사용하지 않을 때 이게 해지 사유예요. 근데 해제건 해지건 이런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자동으로 어떤 계약이 해제되거나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다.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해제한다. 이 의사표시 없이는 지금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월세를 2기가 아니라 6개월치 밀렸어. 6기에 차임이 연체됐지만 임대인입에서 해제한다. 이 말 안 떨어지면 해제 안 되는 거죠. 자동 해제되고 자동 해제되는 건 아니다. 또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의사표시 없이는 해제되는 거 아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해제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도달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아니 왜 의사표 도달된 후에는 철회할 수 없죠? 이게 단독행위 특징이야. 일방적 의사표시는 도달된 의사표시는 임의로 철회할 수 없고 번복하면 안 되는 거야. 단독행위는 번복할 수 없다. 단독행위는 철회할 수 없다. 3번 얘기 좀 볼까요? 3번 얘기를 주관식으로 대답하시는 분은 붙으셨어요. 체력관리와 정신관리만 하면 돼요. 자, 주관식 대답 한번 해보세요.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뭐 해제당하는 상대방 여러 명일 수도 있고 해제권자 여러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인 경우에는 해제는 전후부터 전원에게 행사해야 한다. 이거 뭐라 부르는 거죠? 이거 자주 나오는 기출지문이에요. 그렇죠. 불가분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547제 보면 해지의 이 불가분성이란 말이다. 불가분성. 항상 우리가 밑볼 공부할 때 이 불가분성이다. 나눠지지 않는다. 이 불가분성이란 말이 나오면 여러 명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매도인도 한 명, 매수인도 한 명. 1대1일 때는 이런 말 안 써요. 여러 명이 뒤에 얽힐 때는 법률 관계를 획일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획일화. 또는 법률 관계를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때 쓰는 용어가 불가분성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요역지가 여러 명일 때 지역권의 불가분성, 해제권자 여러 명일 때 해제의 불가분성. 자,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자, 토지를 매매를 해봅시다. 자, 이거 매도인인데, 자, 매매결처에 토지 매도인이 3명. 계약서에 3명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도장을 다 찍었어요. 아니, 매도인이 3명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떤 토지? 공유하는 토지를 처분할 때는 공유자 전원이 동의가 있어요. 그러면 매도인 날 이름 다 적어야 되는 거예요. 도장 다 찍었어요. 저번에는 매수인 측이 또 2명이에요. 왜 2명이냐? 야, 이 급매물로 나왔는데 나 혼자 사기 벅차니까 우리가 반씩 내서 이 땅 사자. 그래, 우리 반씩 내자.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는데 얘들이 매수인 약속한 날짜에 중도금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대우 위반이죠. 일단 최고에서 빨리 지급해달라. 끝까지 지급하지 않아. 그래서 이 계약 해제하려고 그래, 매도인 측에서. 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전원이 전원에게 해제한다. 해제한다. 예를 들면 얘가 얘한테 해제한다. 해제한다. 그 다음에 얘가 얘한테 해제한다. 얘기했는데 얘한테 해제한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그러면 해제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 명이 연결 때는 해제권 행사는 전원이 전원에게 행사해야. 다만 전원이 전원한테 행사하면 되는 거지 이걸 동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동시하자는 좋아요. 근데 전원에게 행사했을 때만 해제가 되는 거다. 그러면 해제권자가 여러 명일 때는 해제권 행사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 해제하기가 어려워요. 전원이 전원 행사해야. 자, 그런데 해제권자, 해제권 여러 명일 때 해제권 소멸이에요. 소멸. 해제권 소멸하는 거, 소멸은 여러 명 중에 1인만 소멸하면 또 한 사람만 1인만 해제권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전원이 다 소멸한다. 한 명만 소멸하면 전원이 다 소멸해요. 만약에 얘가 해제권 한 명이 해제권을 포기했어요. 근데 해제하지 않겠다. 소멸하면요. 다른 애들도 해제할 수 없어. 다 소멸하는 거예요. 해제권 소멸은 쉽다, 어렵다. 쉽다. 아무나 한 명만 소멸하면 다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은 쉽게, 행사는 어렵게 만들어서 이거를 해제 불가불성이라 부르는데 요 지문은 어렵진 않아도 자주 나오는 기출 지문인데 근데 이것이 그렇지만 임의규정, 강행규정, 임의규정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약이 있다면 계약 맺을 때부터 이 다음에 중도음 장을 못 치르면 아무나 한 명이 해제하면 되기로 하자라는 특약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죠. 특약이 있다면 특약대로 해제제 불가불성 행사와 소멸로 나타나는 거. 행사는 전원, 소멸은 1인만 소멸하면. 자, 그 네 번째 질문이에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잘 나온 질문이었어요. 네 번째 보면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 여러 명인 경우 1인이 해제권을 잃으면 다른 당사자도 해제권을 어떻게 한다? 함께 잃는다. 1인만 소멸하면 전원이 다 소멸한다. 소멸차 한 대 틀렸죠? 4번은요. 5번에 매매 당사자 1방이 사망하였는데 여러 명의 상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들이 개와 해제하면 전원이 의사표시를 행사는 전원이 소멸은 1인만 소멸하면 항상 그 단어를 조심하셔야 돼. 해제지의 불가분성.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지만 잘 나온 질문이었어요. 자, 70번 문제는 숙제 검사를 한번 해야 되는데 할 시간이 없네. 요거를 숙제 잘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 공부는 애들처럼 해야 돼요. 초등학생처럼 하는 공부가 제일 효과적이고 재밌어요. 혼자 계실 때는 막 읽으세요. 막 소리 내서.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자, 72번에 70번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뭐 아주 중요한 문제 해제해서 한 5문제 고려하면 들어가는 문제죠. 자, 72번에 계약의 해제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해제한다. 그러니까 해제란 말이 떨어지면 단어가 4가지 생각나죠. 키워드가 4단어 생각나죠. 해제는 뭐가 있다? 소호표가 있다. 두 번째, 해제는 뭐가 있다? 원사 계목이 있다. 세 번째, 해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해제는 제3자 권리를 해야지 못 3자를 보호한다. 4가지가 키워드인데 근데 해제라는 파트가 굉장히 범위가 넓지만 늘 강조하는 게 제가 이 넓은 범위에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너무 미세하게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굵직굵직하게. 해제 효과 나오면 굵직굵직하게 나오지 뭐 미주알 고주알 나오지 않아 이렇게요. 굵직굵직하게. 자, 1번 얘기 볼까요? 계약이 합의해제. 자, 합의해제는 다른 말로 우리가 또 뭐라 부르죠? 합의해제? 같은 말인데. 같은 말이에요. 해제, 계약. 같은 말이에요. 합의해제, 해제, 계약.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해제와 합의해제는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이다. 어떻게 틀려요? 그렇죠. 네, 아주 대답 잘하시네. 글씨가 틀려, 글씨가. 그래요, 글씨가. 해제는 어느 계약을 내가 일방적 의사표시로, 내가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거야. 단독행위고, 합의해제는 계약의 계약.
두 사람이 다시 합의가 돼야 돼. 합의가. 응? 합의 해제는 계약이고 해제는 단독행위고 이름만 비슷할 뿐이지 얘들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합의 해제 그러면 특징적인 저번에 했어요. 자, 특징적인 게 뭐죠? 해제와 이제 다른 점을 얘기하는 거야. 이 일방적 계열 소멸 해제와 다른 점. 합의 해제는 일단 손해배상이란 말이 있다. 손해배상이 없다. 없다. 이건 계약 위반했다 계약 소멸시킨 게 아니에요. 그렇죠? 또 합의 해제에서는 혹시 합의 해제되기 전에 내가 받은 게 있어. 계약금을 받은 것이 있다면 받은 것이 금전이라면 이자를 가산한다. 가산치 않는다. 이자를 가산치 않는다. 받은 대로만 돌려주면 돼. 근데 이전에 보면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상회복할 때 받은 것이 금전이라면 받은 날로부터 이자까지 가산해서 원상회복해줘야 돼. 근데 합의 해제는 이자 가산이 없다. 또 합의 해제는 민법에 이거 이상하게 잘 나와. 저번에 적어봤지만요. 민법에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을 여기에 적용한다, 적용치 않는다, 적용치 않는다.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 민법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이 543조부터 503조까지 11개 조문이 있어요. 이 법조문을 여기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이번에는 해제, 합의 해제 같은 점, 공통점. 이 단다신 문제가 이거 잘 나온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잘 나와요. 해제건 합의제건 둘 다 뭐가 있다? 둘 다 소고표가 있다. 합의제 소고표가 있어요. 이틀 전에 맺어진 계약 두 사람이 다시 만나서 야 우리가 이틀 전에 맺은 계약 다 없었던 일로 하자. 오케이 그러기로 하자. 그러면 그날부터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틀 전으로 들어가서 소멸해요. 소고표 있다는 거. 둘 다 합의제 해제건 둘 다 제3자 보호규정은 있다는 거. 같은 점이에요. 여기요. 합의해제건 해제건 제3자의 권리는 보호해줘야 돼요. 3자 조처사 가서 소고표를 주장할 수 없다. 자, 그런 다음에 굳이 하나 더 보자면 만약에 이게 부동산이 매매가 돼서 매수는 앞으로 이미 이전 등기가 나서 등기가 난 상태야. 이 등기가 난 상태에서 매도인이 해제한다. 해제하면 떨어지면 그 등기도 영향을 미쳐서 원인된 매매가 해제되면 그 등기도 영향을 미쳐서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등기를 다시 해제한 매도인 앞으로 다시 이전 등기해 오지 않아도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어떻게 된다? 등기 없이도 당연 복귀한다. 자동으로 돌아온다.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당연 복귀설. 이거는 합의해제도 마찬가지예요. 합의해제도 일단 등기가 난 상태에서 다시 만나서 야 우리 2개월 전에 맺었던 계약 서로 없었던 일로 하자. 그러기로 하자. 합의제 해버리면 그 매수납된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소유권 돌아온다. 해제건 합의제건 등기는 당연복귀, 소유권은 당연복귀. 같은 점이에요. 이렇게. 이거 왜 자꾸 저번에 했는데 또 강조하냐면 의외로 우리 기출지문에 보면 합의제랑 비교를 하는 지문이 굉장히 자주 나와 이게요. 한 번만 딱 정리하면 돼요. 자, 끝났어요, 이제는요. 자,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1번에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고 또 받은 것이 금전이라면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지급할 의무도 없다. 맞는 틀린 지문? 맞는 지문. 하지만 2번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위에는 합의 해제고 밑에는 해제고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에서 매도인 받은 날로부터 이자까지 붙여 원상복구해야 돼요. 원상복구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해제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 합의 해제는 이자 가산이 없다. 세 번 잘 봐보세요. 간단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계약 해제 효과로 반환할 이익. 해제가 돼버리면 반환할 이익. 우리는 이것을 원상회복이라 불러요.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다. 해제에 따른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는 어디까지 돌려주고 돌려받을 것이냐. 해제당 원상회복은 상대방이 해제당 상대방이 얘가
선이었건 악이었건 선이 악이를 불문하고 또 원상의 범위는 현존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현존 이익 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나 받은 거 전부를 원상 회복한다. 맞는 틀린 질문. 맞는 질문이요. 큰 특징이 뭐예요? 큰 특징은 그렇죠. 해제 원상 회복은 선의와 악의가 반환 범위가 같다. 선의의 반환 범위가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랑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해제는 원상회복이라 불러. 원상회복. 어느 법률행위의 계약의 취소는 자 우리가 사회생활 때 취소 사유가 뭐가 있죠? 남과 계약을 맺었어. 취소 사유예요. 제사, 강차, 제한능력, 사기, 강박, 착오로 맺은 계약이라면 취소한다.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취소는 부당반환, 해제는 원상회복. 이렇게 나누는데 취소에 따른 부당반환 범위는 상대방이 선인지 악인지에 따라 반환 범위가 같다, 다르다. 취소는 대원칙이 선이라면 현존이익만 말하네요. 현존이. 악이라면 받은 것 플러스 이자 플러스 손해배상까지도 반환해야 돼요. 그렇죠? 다르잖아 이렇게. 그래서 뭔가 흡사한 거야. 흡사한 거지만 용어를 달리 쓸 때는 뭔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용어를 달리 쓰는 거야. 그렇죠? 원상의 범위는 선이하고 받은 것 같지만 취소 부당반환 범위는 선이 악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요. 다른데 취소하고 부당반환을 받은 다음 취소하여 부당반환을 받은 다음에 별도로 다시 취소권자가 부당반환 받은 다음에 별도로 취소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단 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단어 떨어지면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없어요? 손해배상이? 자 보세요. 상대방이 악이라면 부당반환 범위에 받은 것 플러스 이자 플러스 손해배상을 여기서 받고 있잖아요. 받는데 또 손해배상 물어버리면 더블로 받는 거잖아. 선의한테 손해배상 물을 일은 없는 거야. 근데 원상회복은 우리가 악이라고 해서 더 받은 게 없잖아. 악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원상회복 받은 것도 한 번에 별도로 손해 청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해제 때는 원상회복과 취소에 대한 부당반환 범위는 서로 돌려주는 거지만 반환 범위가 다를 수 있고 선의악에 따라서 또 별도로 손해배상이 있다 없다의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요. 이런 것들은. 자, 이건 정확히 썼네요. 선의악을 불문하고 현존이 여부를 불문하고 받은 것은 받은 전부. 반환 범위가 같다. 네 번째 볼까요? 매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매수인에게 이미 맞춰졌어. 이미 소유권 등기 났어. 매수인 앞으로. 맞춰진 후에 계약이 해제한다. 라는 말이 떨어졌어. 누구 입에서? 매도인이 해제하는 거죠. 그럼 매도인 해제하는 떨어지면 그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야 복귀한다. 틀렸죠. 당연 복귀한다. 원인된 매매 계약이 해제되거나 또는 합의해제돼 버리면 매수합된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다시 매도인 앞으로 이전 등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돌아온다. 당연 복귀. 4번은 틀렸어요. 이 정도 문제를 맞히면 여러분 다 75점대 문제 이런 거예요. 이게 쉬운 문제들이 아니에요 지금요. 5번 질문 잘 봐보세요. 5번 질문 굉장히 까다로운 질문이야. 5번에 보면 물론 정답은 4번이 나왔어요. 당연 복귀하지. 등기에 복귀하는 거 아니에요. 5번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은 해제하면 떨어지면 매도인은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하는데 해제는 받은 것이 금전이라면 이자 붙여서 반환하잖아. 이는 반환은 이행치체가 아니라 이것도 부당일 반환의 성질을 갖는다. 이게 맞는 질문인데 무슨 소리냐 도대체가. 자,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인데 이 법률상 체계를 논하는 거 체계. 이 법 체계예요. 예를 들면 어린이도 청소년도 또는 유아도 사람이다. 그럼 맞는 거예요. 사람의 범위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민법 배울 때 이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법적 근거가 없어져. 너와 나 사이에
어떤 법적 근거가 없어지면 내가 받은 것은 돌려주는 걸 다 부당이득 반환이라 불러요. 이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서 하나님도 속하는 게 뭐냐? 이 부당이득 반환에 속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상회복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크기를 그리자면 원상회복은 부당이득 반환에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에는 유아가 있고 청소년이 있다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중에서 하나 특별히 규정한 게 원상회복이라는 거야. 그러면 법률행위라는 큰 파트에는 대리도 속하는 거고 의사표도 속하는 거잖아요. 의사표지도 법률에 속한다. 대리행위도 법률에 속한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표는 참 어려운데 보세요.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도 부당이득 반환의 일종이다. 폭행행위도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도 103조의 일종이다. 그럼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법의 크기를 말하는 거야. 크기를. 그래서 원상회복도 부당이득 반환의 일종이다. 원상회복도 넓은 범위에서 부당이득 반환에 속하는 것이다. 맞는 질문이에요. 지금 이게 학문의 크기, 법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책에.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그 원상회복도 부당이득 반환 성질을 갖는다. 원상회복도 부당이득 반환에 포함되는 개념들은 맞는 질문이에요. 이게 크기를 묻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 잘했어요. 어우, 힘들었다 아주. 좋은 질문이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72번 정도 이런 정도 문제 맞추면 여러분 다 시험장 가면 다 75점부터 다 들어가는 점수예요. 너무너무 좋은 문제야. 자, 그런 다음에 73번 문제 하나 숙제로 봐주시고 숙제. 자, 74번 문제 볼까요? 자,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이 해제 효과가 어려운데 해제 효과가 너무너무 시험에 잘 나와요. 거의 뭐 여러분들 시험장을 만난다 봐야 돼. 이렇게요. 한 문제. 계약의 74번 문제예요.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계약의 해제는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고 뭐가 있다? 소고표. 그리고 해제는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원상회복 의무는 이것도 일종의 부당이득 반환 성질을 가진다. 부당이득 반환에 속하는 개념이다. 맞는 틀린 질문? 맞는 질문. 이제 이 질문이 들어오네. 두 번째, 계약의 해제 또는 이 질문 제발 조심하셔야 돼요. 551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이 손해배상 물을 수 있다는 말이 없는 말이야. 있다는 말을 우리 법조문에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질문 헷갈린다 안 헷갈린다? 나 같으면 현관패 쫙 꺼놓고 이거 조심하자. 어느 순간에요. 차라리 결 해제하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 손해배상 물을 수 있다는 말을 영향 미치지 않는다고 표현한다는 거. 너무너무 이거 어려운 질문이야. 그 법조문의 그 표현 방식이 영향 미친다 그러면 틀려요.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는 말. 세 번째 잘 봐보세요. 세 번 좋은 질문이야. 우리한테 이거 이상 내지 말라는 거야 나는. 3번, 4번 이상. 3번에 가을 병으로 토지가 순차로 매각돼요. 평에게 이전등기 됐어. 그러면 순차로 매각돼요. 병에게 이전등기가 났다. 그러면 갑에서 을로 매매 등기가 난 다음에 또다시 병한테 매매가 등기가 나서 순차적으로 등기가 났다. 그런데 갑이 이미 병 앞에 등기 났는데 갑이 을에 대금 미지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 해제해버렸어요. 해제하더라도 병에게는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얘가 누구죠? 얘가 제3자예요. 3자인데 얘가 얘한테 해제한다. 해제 의사표시 전에 해제하면 떨어지기 전에 이미 등기 난 사람이잖아요. 해제하면 떨어지기 전에 이미 등기 난 사람이라면 이제 3자 병이 몰랐던 선인지 알았던 악인지를 논할 필요 있다, 논할 필요 없다. 논할 필요 없다. 불문하고 해제되는 목적물에 뭐 토지 매매를 차게 됐는데 건물 매매 차게 됐는데 이미 그 건물에 이미 토지에 제3자가 이미 등기 났다면 언제 났냐? 해제하기 전에 등기 났다면 이 3자는 선의악을 불문하고 다 보호받기 때문에
얘가 해제한다. 매체 쫓아가서 원상회복을 주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제 의사회 전에 해제되는 목적물의 등기를 갖춘 사람은 선의 악이 불문하고 모두 보호받는다. 기억나시죠?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야. 응? 무조건 기억하셔야죠. 자, 그래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어요. 병은 이미 등기 난 사람이잖아. 해제한다면 떨어지기 전에. 4번 봐보세요.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그 법률 효과에 기초하여 해제 후에 드디어 매도인이 해제한다 이 말 떨어졌어. 해제 후 해제했지만 그 매수납부에 있는 등기를 뭐 하기 전에 말소하기 전에 우리 해제한다 말 떨어지면 매수납부된 등기를 말소하잖아. 자동 돌아온 거잖아. 이렇게요. 자동 돌아왔어. 그렇지만 어쨌든 등기에 들어가서 말소를 안 시켜놨어. 해제 의사표 후 등기 말소 전에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3자는 선이야기를 불문하고 해제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다. 뭐 때문에 틀렸어? 악의. 해제 의사표 후에는 선의는 보호받지만 악의는 보호받을 수 없어요. 그럼 우리 판례는 어느 목적을 매매해서 매수납으로 등기가 넘어간 상태에서 해제한 다음에 떨어졌을 때 해제 전과 해제 후의 3자의 범위가 같다? 다르다? 달라요. 해제한 다음에 떨어진 전에 갖춘 3자는 선의악이 불만 모두 보호받고 해제 의사표 후의 3자는 선의는 보호받지만 악의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 우리한테 이거 이상 물으면 안 돼. 이미 이 질문만 갖고도 이미 80점대 들어서는 질문이에요. 이거 이상 나오면 틀리라내는 거야. 그럼 틀려도 괜찮아요. 자, 4번은 틀렸어요. 자, 보세요. 5번에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양 당사 부담은 원상의 의무와 또는 손해배상 의무는 취소에 따른 부담받는 의무는 해제에 따른 원상의 관계 서로 무슨 관계 들어간다? 동시행 관계 들어간다. 제가 많은 문제 안 풀었지만 72번, 14번 이 10지문만 2번, 3번 반복하면 찬찬히 생각하고 밑줄고 다시 생각하면 이거에서 안 나와요. 이게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다 똑같은 질문들이야. 자, 그런 얘기 봐주시고 자, 하나만 더 보자면 76번 문제예요. 여기 좀 어려운데 저기 지금 문제 지금 천천히 푸는데 뭐 요번 풀 때 좀 조금 어렵네 해서 뭐 짜증 부리거나 승질 부리면 안 돼요. 요 부분이 그런 부분이야. 좀 미세하면서도 참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험은 어느 부분이 어느 순간 나오는 그 일정량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자, 76번에 자, 계약이 해제된 경우 보호받는 제3자. 누가 보호받는 제3자냐? 자, 548조 1항에 제3자를 보호하는데 제3자, 보호받는 제3자가 되려면 일단 이 보호받는 제3자는 해제되는 그 목적물에 뭐 토지를 매매했다면 그 토지에 건물을 매매했다면 건물에 이미 이 3자 뭘 갖춘 사람이야? 뭐 쉽게 얘기하면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 이렇게 표현을 좋아요. 이렇게 표현을 좋고 보호받으려면 보호받은 3자에 포함되려면 또는 이렇게 표현해드리고요. 해제된 목적물의 완벽한 어떤 형식을 모두 구비한 자. 이런 사람만이 보호받은 3자에 포함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이제 부동산 얘기 들어가면 해제된 목적 3자가 이미 전세권이건 저당권이건 소유권 이전 등기건 압류 등기건 가압류 등기건 해제된 목적물에 이미 등기를 갖춘 사람 보호받으려면 또는 해제된 목적물에 임차인 들어와서 임차인은 대항력을 뭐하는 사람? 구비한 사람 등 완벽한 형식을 갖춰줘야 돼요. 그래서 보호받은 사람이 포함되는 거지. 해제되는 목적물의 그 토지 건물의 하나의 계약상에 꼭 다 나오죠. 계약상의 권리를 한 사람, 뭐 계약상의 권리를 양수받은 양수인, 뭐 계약상의 권리를 가압류 잡은 사람, 계약상의 권리를 전매받은 전득자. 꼭 이 단어가 시작돼요. 계약상의 권리를 한 사람 또는 해제되는 목적물의 하나의 채권상의 여기 좀 요령과 고르셔야 돼. 채권상의 권리를 한 사람, 뭐 압류, 가압류한 사람, 뭐 양수받은 사람, 뭐한 사람, 어떤 요 단어 꼭 나와요. 요 단어가 시작돼 버리면 얘들은 이걸 못 갖춘 애들이야.
따라서 보호받는 3자에 포함된다? 포함될 수 없다. 포함될 수가 없어. 이렇게 봐야죠. 이거 갖췄는데 언제 갖췄다는 거예요? 해제, 의사표 전에 갖췄다면 선의악이 불문하 모두 보호받고 해제, 의사표 후에 갖춘 사람은 선의는 보호받고 악이 보호할 수 없다. 요거 단순화시켜야지 복잡하게 만들면 못 풀어요. 그 이상이 나오면 우리 문제 아니니까. 자, 보세요. 계약이 해제된 경우 보호받는 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골라보자. 기억에. 제3자로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얘도 3자라 부르잖아요. 얘는 보호받는 3자에 보호받는 3자가 아니에요. 이름만 제3자, 이름만. 항상 요약자랑 수익자, 3자 같은 사람을 취급해야지 3자라는 계약에서 수익자가 선이라고 해서 보호받는 경우는 없어요. 없어요. 얘 보호받는 선이 3자에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니은번 보세요. 니은번 잘 봐보세요. 미등기, 등기 없어요. 무허가 건물을 그 매수한 자로부터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다시 이 건물을 매수하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한다. 등기부가 없잖아요. 우리가 항상 보호받는 3자에는 뭘 갖춰야 돼? 등기. 근데 무허가 미등기 건물은 등기부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형식을 못 갖추는 거야, 매수인이. 따라서 보호받는 3자에 포함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여튼간에 부동산은 등기 못 갖추면 보호받는 3자가 될 수가 없어요. 등기부가 없는데 형식을 갖출 수가 없잖아요. 자, 디귿에 계약의 해제로 소멸되는 채권을 뭐뭐뭐 한 사람, 채권상의 권리를 이미 땡. 이 단어 나오면 보호받는 3자 아니라 그랬잖아요. 채권상의 권리를 뭐뭐 한 사람, 계약상의 권리를 뭐뭐 한 사람. 보호받는 3자에 포함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령을 고르셔야 돼. 1번에 해제 의사표시가 있는 후 해제한다 떨어진 후에 그 해제 기한 말소 등기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선의 3자가 등기를 갖췄다. 자, 보호받죠. 등기를 갖췄다. 누구? 선의. 해제 후에 선의는 보호받는다. 등기 갖추면. 악의는 보호받을 수 없지만. 그냥 보호받네. 디귿에 자, 요게 이제 미음번에 요게 이제 하나 응용된 거예요. 꼭 우리 법률학자들의 특징이 뭐다? 법률학자의 특징이 뭐예요? 대한민국 판사들, 대한민국 법률학자들의 특징은 같은 말을 어렵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기예요. 왜? 못 알아들으라고. 그래요. 미음번 봐보세요. 채무자의 이거 채무자라는 말보다도 매수인이 그럼 얼마나 좋아. 응? 매수인. 좋아. 매수인의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됐다. 채무자의 매수인의 책임재산이 되었다. 이거 잘 쓰는 용어예요. 책임재산이 됐다는 얘기가 이게 등기 났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등기 났다는 말을 책임재산이 됐다 표현해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 채무자 앞으로 등기난 토지 건물이면 얼마나 좋아. 응?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등기난 것에 대해서 급부 목적물, 채무자 책임재산이 된 그 목적물을, 토지 건물을 가압류 채권자. 그러면 어느 부동산이 등기나는 것을 책임재산이 됐다 표현하는 건데, 채무자 앞으로 등기난 것을 가압류 잡은 채권자. 그러면 이 가압류는 등기 나는 거야, 등기 안 나는 거예요? 이미 등기 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가 안 나면 가압류가 아니에요. 뭐 토지에 갖다 빨간 닭 딱 붙여놓고 왔어. 내가 걔네 건물 대문에다가 빨간 닭 딱 붙여놓고 왔어. 그럼 가압류가 아니야. 동산 가압류야. 응? 현장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이미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목적물을 이수만이 떨어진 채무자 앞으로 등기난 부동산을 가압류 잡은 사람은 가압류 등기 안 나면 가압류가 아니야. 등이 났다는 뜻이야. 따라서 등이 갖췄기 때문에 보호받는 3자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야. 참 말도 어렵게. 자, 그럼 이 점은 그대로 기억하세요.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목적물을 책임져야 됐단 말이 채무자 앞으로 등이 났다는 뜻이구나. 등기난 부동산을 가압류한 채권자라는 그 의미는 이미 가압류 등기를 났다는 거야. 등기 안 나고는 가압류가 아니야. 부동산은 이미 등 갖췄잖아. 보호 받아야죠. 비읍번 봐보세요. 요 지문도 기출지문에 몇 번 속였던 문장이야.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자. 자, 토지를 매매했어. 토지를 매매해서 토지 매수인 앞으로 등기 난 거야. 그래서 매수인 앞으로 등기 난 다음에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줬어, 매수인이. 건물을 매매했어요. 그래서 그 건물 등기부에 이전이 난 사람이야. 근데 토지 매매 계약을 해지한다. 해지했어요. 해지했을 때 해지한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등기 낸 사람은 토지와 관련이 있어요? 관련 없어요? 관련 없잖아. 그러면 매수한 토지 위에 매수의 건물을 줘서 건물을 매매해서 건물 등기부에 이전이 난 사람은 건물 등기부에 등기된 사람이지 토지 등기부에 등기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등기한 사람만 보받는 거야? 해지하는 토지 매매 해지하면요. 토지 등기부 을구에 토지 등기부 어디에 뭘 갖춰야지 위에는 건물 등기 갖춘 사람은 토지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발 3제 포함될 수 없어요. 요거 옆에 해설 갖다 놓고 요 한 문제 푸세요. 내가 다른 거 숙제도 안 내줘. 내가 여러분 머리 아플까 봐. 여기에 모든 기준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요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법안 3제 속한 사람 고르시오. 아닌 사람 고르시오. 이게 잘 나오는 질문이에요. 너무너무 잘 나와요. 한 문제만 풀지, 한 문제만. 또 어떤 한 문제만 풀으면 또 마음이 섭섭한가 봐. 섭섭한 분들을 위해서 79번 숙제 연습하셔야 돼. 스스로 연습하셔야 돼. 근데 좋은 지문은 그 지문이야. 그래서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 지문을 다 익혀주셔야 돼. 왜? 반복되니까. 그 정도 봐주시면 돼요. 여기를 이렇게 이 정도 끝내시고. 자, 그런 다음에 83번 문제 하나 볼까요? 83번 문제. 83번이요. 죄송해요. 발음이 안 좋아서. 83번 문제예요. 자, 83번에 계약의 해지한다. 일단 해지는 일단 해지랑 다른 점이 뭐예요? 해지는 소급표가 없어요. 소급표 없기 때문에 해지한 날로부터 장래를 향해서만 계약이 뭐한다? 소멸되는 거예요. 해지는 소급표가 없다. 두 번째, 해지는 원상회복이란 말이 없어요. 원상회복이 없어요. 뭐 고용계열 해지했다고 해서 이미 준 월급 토해내고 뭐 임대체계열 해지했다고 해서 이미 준 월세 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해지는 소급표가 없어요. 원상회복이 없어요. 그렇지만 해지에도 원상회복 없지만 해지에도 이 원상회복과 유사한 것 중에 청산의무라는 게 있어요. 청산의무. 해지도 청산의무는 발생할 수 있다. 이거 맞아요. 하지만 이 청산의무가 원상회복이란 말은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요. 얘가 임대계를 맺었어요. 보증금 뭐 3천만 원에 월세 300씩 내기로 하고 2년 계약 맺고 공장 건물을 창고를 임대 줬는데 월세를 지금 2달이 뭡니까? 넉 달치 밀리고 있어. 참다가 창고 임대인이 오늘부터 해지한다 라는 말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해지는 오늘부터 이제 소멸하는 거야. 지난 것은 어쩔 수 없어. 또 해지는 원상이란 말 없지만 그렇지만 4개월치 밀려버리면 그럼 이제 임대차 계약이 해지돼 버리면 받은 보증금 돌려주고 임차원 돌려받아야 되잖아. 근데 보증금 돌려줄 때 그다음 밀린 월세 4개월치 300씩 340이 1200만 원 까고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1200만 원 공제하고 남은 돈 너 3천 중에서 이제 1800원 돌려줄 거야. 이게 이게 청산의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문제 발생해요. 해지된 경우에 보증금에서 그다음 밀린 월세가 있다. 월세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돌려주는 거지. 잔액 돌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뭐라 부른다? 청산의무라 부르는 거야. 해지됐을 때 보증금에서 임대인이 밀린 월세 까버리고 남은 돈 돌려주는 거 까는 것을 청산이라 부르고 또 임차인은요. 해지당하면요. 해지당하기 전 상태로 원상복구시켜야 돼. 얘가 남의 거 이렇게 빌려서 뭐 시설물 설치하고 뭐 난리가 아니야. 다 뜯어내. 서로 뭐 원상복구 해줘야 되잖아. 그런 것을 청산의무라 부르는 거야. 그래서 해지도 청산의무는 문제될 수 있다. 서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간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봅시다. 83번에 해지 문제 하나만 풀어보려고 해요. 1번에 임대차 목적은 해지라는 말 어디서 쓰는 거죠? 계속적 계약. 한번 계약을 체결되면 계속적 계약은 해지를 하는 거고 일시적 계약인 매매 교환은 해제를 하는 거고 임대차 계약은 해지한다. 그런데 1번에 임대차 목적물이 법률상 창해로 임차인이
목적을 달성하게 된 경우에도 장래형에서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지한다. 해지할 수 있다. 두 번째 똑같아. 해지 의사표시도 상대 도달하면 처리하지 못한다. 의사표시는 도달되면 처리할 수 없다. 똑같아요. 세 번째, 토지임대차에서 토지임대를 맺으면서 그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계약을 정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과할 수 있다. 임대인은요? 둘 다 쌍방 모두. 토지임대를 맺으면서 언제까지나 계약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쌍방 모두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다. 임대인이 해지 통과해 나가세요라 통과하면 몇 개월 유예기간을? 6개월. 임차인서 나갑니다라 통과 몇 개월? 1개월의 유예기간을 6개월, 1개월. 쌍방 모두 해지 통과할 수 있다. 네 번째, 똑같이 가는 거야. 당사자 일방이 수인 여러 명인 경우 그중 1인에 대해서 해지권 소멸하는 한 명만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들 모두 소멸합니다. 해지의 불가분성. 5번에 이 해지, 문제 해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 해지 똑같아. 뭐 합의 해지 똑같은 거야. 합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 이미 땡. 똑같이 가는 거야.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이름만 이미 땡. 정답 5번이에요. 그래서 해지 얘기는 뭐 중요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임대차 계약은 해지한다. 매매 교환 계약은 해지한다. 이 정도는 기억하시면 돼요. 자, 계약 강론에 들어왔어요. 계약 강론에 들어왔지만 제가 생각하는 올해 강론 문제는 저는 올해 4문제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작년에 5문제 나왔어요, 강론이. 저는 올해 4문제 나올 거 보는데 물론 예상이 보니 5문제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어떤 4문제 나올 거 보는데 매매, 임대, 교환은 무시하시고 두 파트죠? 두 파트. 그런데 매매에서 고정이 하나 있어요. 고정. 뭐예요? 시험장관 뭔 반드시 나와요? 매매에서 계약금 계약. 계약금 계약은 고정이에요. 고정. 이건 뭐 고정이고 논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거는 한 문제는 결정됐고 또 한 문제는 이건 어쩌다 안 나오기도 해요. 안 나오기도 하지만 10번 중에 8번은 나와. 10번 시험 보다 보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 우리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공부할 것도 많고 외워야 될 것도 많고 짜증나지만 어쨌든 10번 중 8번은 나와요. 매도 담보 책임. 하나 더 보자면 환매. 예약은 무시하셔. 예약 계약은 무시하셔. 예약 계약은 31번 시험 보면서 2번 나왔어. 무시해버리고 환매. 가까다 환매 단자시면 나와. 환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자면 매매 효력. 매매 효력 그래서 과실 수취권이 어떻고 대금의 이자가 어떻고 대금 지급 장소가 어떻고 이렇게 잡다한 것들. 매매 비용이 어떻고 이런 것들 나올 수도 있어. 그렇지만 큰 논점은 뭐라고요? 계약금 계약, 매도 담보 책임의 일단. 이 두 파트가 일단 해결돼야지만이 나머지 잡다한 문제를 조금씩 풀어가려고 하는 거야. 그냥 큼직하게. 자, 바로 계약금 계약 들어갈 거예요. 이 교재도 계약금 계약에 대해서 미친 듯이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미친 듯이. 거의 한 10몇 문제를 막 내고 있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응? 자, 보세요. 계약금 계약에서 4번 문제부터 볼까요? 우리 교재로 따지면 페이지 353쪽이에요. 자, 4번 문제요. 계약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계약금은 특약이 없을 때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특약 없더라도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는 지문. 계약금은 아무런 특약이 없더라도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해약금이란 말이 뭐죠? 해약금은 아무런 특약이 없더라도 계약금을 교부한 매수인, 교부자는 계약금만 포기하는 받은 매도인은 수령자는 배액만 상환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것은 아무런 특약이 없더라도 당연히 하는 거야, 당연히. 그래서 이 해약금이라는 것이 이것이 약정해제의 일종이다.
이 약정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계약금 포기하는 해약금은 바로 약정해제 일종이에요. 이게 좋아요. 아무런 틀 없다 계약금, 해약금 역할은 하는 거다. 맞아요. 두 번째, 매매 계약이 성립한 후에 교부된 계약금도 계약금 효력은 있다. 그러면 주된 계약인 부동산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반드시 동시에 체결되어야 돼요. 동시에 체결될 필요 없어요. 동시성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 계약이 먼저 체결되고 이틀 뒤에 계약금 계약 따로 맺을 수도 있고, 계약금 계약이 먼저 체결되고 그 다음날 주된 계약이 부동산 매매를 쓸 수도 있고, 즉 계약금 계약과 주된 계약의 선후는 관계없다. 응? 꼭 동시에 체결된 거 아니다. 선후는 관계없다. 따라서 맞는 지문. 세 번째, 중도금을 일부 지급한 매수인은 매도인의 이행 착수 전임을 이유로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쌍방모도 안 된다. 쌍방모도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따라서 우리 아파트 분양하면 중도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쭉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1차 중도금에도 지급한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한다 해지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쌍방모도 안 되는 거야. 쌍방모도. 매도면 안 되는 게 아니야. 응? 일부라도 이행에 착수하면 착수한 매수인도 받은 매도인도 이제 와서 배액상한다고 그냥 포기해서 쌍방모도 해지할 수 없다. 맞는 질문. 네 번째, 계약금을 우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우약금. 자, 계약금 우약금이 역할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지? 특약이 있을 때만. 특약이 있어야 우약금 역할을 하는 거지.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은 해약금 역할을 할지언정 우약금 역할을 못한다. 특약이 없다면. 근데 보통 우약금 특약이 뭐죠? 부동산 매매계약서 쓰면서 계약금 지급하면서 계약서 말미에 어떻게 쓰는 거? 교부자가 위반하면 뭐하고? 이 계약금은 몰수하고, 받은 사람이 계약을 위반하면 이때는 배액을 상환한다. 배액 상환한다 라고 쓰는 거. 이게 우약금 특약이야. 이 특약이 있을 때만 계약 위반했을 때 몰수하고, 계약 위반했을 때 배액 상환 요구할 수 있는 거지. 우약금 특약이 없다면 계약 위반하면 중도금 안 치러 얘가 위반하면 일단 해제한다. 해제해버리고 받은 거 돌려주고 원상포 시킨 다음에 별도로 손해 청구해야지. 별도 손상 물어야지. 당연히 몰수할 수 있는 거 아니다. 또 우약금 특약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불러요? 이건 특약이 있기 때문에 역할해요. 응? 특약 없으면 몰수할 수 없어. 우약금 특약을 다른 말로 손해배상의 뭐라 표현해요? 예정을 표현해요. 말로 쓰면 이렇게 쓰는 것이고, 단어를 쓰면 손해배상의 예정. 이게 바로 우약금 특약이야. 이 예정이 있었다면 계약 위반했을 때 손해를 입증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입증할 필요 없이 바로 몰수하고, 입증할 필요 없이 배액상환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정을 삼았기 때문에. 또 계약 위반시를 대비하는 거야 이게. 예정 삼았기 때문에 계약 위반하면 몰수하고, 위반하면 배액상환하면 그만이지. 더 손해한 것이 있다고 해서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단 말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거로 끝내는 거야. 더 손해났든 덜 손해났든 이걸 끝내는 거야. 응? 또 그렇지만 판례가 그 우약금 특약이 관행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에는 너무 많아 이게. 5억짜리 매매계약 맺으면 관행에 따르면 약 5천만 원 내외를 수수해야 되는데 5억짜리 매매계약 맺으면 계약금을 2억을 걸어 40%. 위반하면 몰수하고, 위반하면 배상한다.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그렇게 써놓고 나서 잔금 못 치렀어요. 매도인이 해제하고 2억 원 전부를 몰수할 수 있겠느냐. 관행보다 지나쳐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뭐 할 수 있다.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감액할 수 있다. 1억만 몰수하고 1억 돌려줘라. 두 단어죠? 두 단어. 특약 있을 때만. 자, 볼까요? 4번에 계약금을 우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당연히 계약금이 상대방이 계속되는 거 몰수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일단 돌려주고 별도로 손 청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5번에 계약금의 수수 없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수수 없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하고 약정은 했지만 실제 지급하지 않고 매매계약 체결한 상태에서는 일방은 임의로 계약금 포기하고 매매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실제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거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돼야지만이 해약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주기로 하자 합의는 됐지만 실제 계약금이 지급된 적이 없다면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다. 실제 약정 금액 전액이 지급돼 성립하는 거야. 근데 실제 계약금 지급되지 않았다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이 안 된 거야.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계약금 포기한다고 배역상한다고 해지할 수 있는 거는 전혀 아니에요. 논할 필요가 없는 거 그때는. 계약은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따라서 해지할 수 있다고 하냐? 없다예요. 없다. 계약금 계약이 성립해야지만 해약금 그런 역할도 하는 거구나. 근데 계약금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됐다면 해약금이니 뭐니 논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틀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5번 문제 볼까요? 그럼 이 중에서 물론 해약금, 우약금 주로 이게 나오는데 물론 이제 계약금은 뭐 증약금 역할도 하고 계약금 때에 따라서 우약벌 역할을 하는 것도 있다는데 이것들은 논할 필요 없어요. 거의 시험 문제는 이거예요. 이 중에서도 하나 직접 해약금이야. 이거보다도 이거. 거의 이 문제에 집중된다고요. 자, 5번 문제 볼까요? 최근에 출제되는 가장 전형적인 문제가 바로 5번 문제예요. 최근 문제 스타일이 꼭 5번처럼 나와요. 최근 29에 30에 31에 28에 한 4, 5년씩 보면 거의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보세요. 민법 565조의 해약금 해제. 해약금 해제, 계약금만 포기하면 100만 상환하면 해약금 해제는 자 계약금 포기하는 해약금 해제는 무한정 인자는 것이 아니다. 쌍방 모두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 모두 이행에 뭐가 전까지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이 중도금 지급해버리면 이거 안 되잖아요. 두 번째, 해약금 해제에서는 받은 사람은 100만 상환하고 준 사람은 계약금만 포기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란 말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계약금 포기하고 배상은 그만이지 별도 손해배상 말은 없어요. 또 해약금 해제할 때 계약금 포기 해약금 해제 나 어제 맺은 게야 배상하면 해제한다. 이 해약금 해제할 때 상대방한테 일단 최고는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자 매도인이 자 1억에 매매하기로 합시다. 그리고 계약금으로 1,000만 원 받았어. 응? 그래서 일주일 뒤에 9천만 원 치르고 뭐 넘기기로 했어. 계약금 받았는데 바로 딴 데 연락이 왔어. 저기요 1억 5천 주실 테니까 팔으래. 아니 나 1억에 팔기로 계약금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100을 선하면서 어제 맺은 계약 뭐 한다? 해지한다. 뭘 최고를 해? 저기요 매수인 씨 어제 제가 계약금 받으셨죠? 저 그 103을 해지할 겁니다. 일단 2박 3일 최고합니다. 최고해서 어떻게 하라고? 최고 없어요. 그냥 103하면서 해지한다면 돼요. 또 해약금 해제. 우리 해약금 해제를 우리가 다른 말로 약정 해제의 일종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해약금 해제 약정이 대표적인 거야. 계약 포기나 해제가. 원상회복이란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것도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되는 거잖아. 원상이란 말이 어디 있나? 이 세 가지가 뭐라고 다른 점이에요? 세 가지가 법정 해제. 계약 위반 원인은 법정 해제와 다른 점이야 이게. 중금은 안 치러. 잔금은 안 쳐도 계약 위반이야. 빨리 이행해. 최고했어. 그래도 안 치러. 너 해제한다. 법정 해제는 이거는 채무불이행. 계약 위반은 원인 삼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세 가지가 있어 없어요? 있지. 여기는. 근데 약정 해제인 해약금 해제에는 이 세 가지가 없다. 또 매매계약 맺으면서 계약금 5억에 사고 팔기로 하자를 계약 맺으면서 관행일절 5천만 원 계약금을 걸었어. 나머지 잔금은 언제 치르기로 하자. 그럼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일단 약정 해제권이 뭐 된 거예요? 보류된 거야. 계약금은 아무나 말 없이 해금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조문에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약정 해제권이 보류된 것으로 추정한다. 아무 말 쓰지 않아도 계약금 포기하면 해제할 수 있잖아. 그게 약정 해제야.
그러면 계약금이 지급돼 버리면 약정 해제권이 있는 거예요. 계약금만 포기하면 100만 상환하면 내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어. 그 약정 해제가 보류돼 버리면 이제는 법정 해제란 말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야. 두 가지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계약을 수수했다면 두 가지는 병존하는 거예요. 약정해제권이 보유됐다고 해서 법정해제가 없단 말은 아니야. 근데 약정해제권은 우리 해약금, 계약금법 해제권은 언제까지만 가능한 거야? 중도금 치르기 전까지만 하는 거잖아. 중도금 치를 때까지 매도인이 배약상환하고 매수인이 계약금법 해제 안 했어. 해제 안 했어. 그러면 저 중도금이 지급돼 버리면 이건 끝난 거죠? 근데 못 하는 거죠? 근데 왜 문제가 돼? 중도금만 잘 치러놨어. 중도금 칠 때까지 뭐 해제한다. 뭐 이거 안 했어요. 아, 잔금을 못 쳐. 잔금 치는 날에. 매도인이 몇 번 채고 빨리 잔금 지급해달라. 끝까지 잔금 지급 못해. 매도인이 해제한다.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법정해제. 약정해제권이 있다 해도 법정해제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잔금 못 치고 해제해야지. 그래서 약정해제, 법정해제 두 가지 동시에 병존하는 거야. 약정해제는 보통 해약금 해제는 중도금 치기 전까지만 가능한 거고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에 그냥 위반해버리면 해제한다. 그건 법정해제. 병존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중요한 질문들 여기 나오네. 기억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대금 지급 구할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 받았어. 이행 판결 났어. 지급하라. 이행 판결 난 것은 이행의 착수다, 착수가 아니다. 착수가 아니다. 이행 판결 난 그 다음 날 계약금만 포기하면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중요한 질문이에요. 니은번에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에서 계약금만 지급 상태에서 허가 났어요. 허가 난 것은 이행의 착수다, 착수가 아니다. 착수가 아니다. 허가 났더라도 계약금 외에는 한 푼도 더 지급된 것이 없다면 허가 난 그 다음 날 계약금만 포기하면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니은번에 이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에 가름하여 매매등 채권을 양도했더라. 너 이행의 착수라 봐야지. 저기 내가 받을 것을 대신 얘한테 네가 다시 받아가져라. 이행의 착수라 봐야 되거든요. 이건 1번에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은행 융자를 신청 중이야. 이건 이행의 착수가 아니에요. 융자 신청 중이라고 해서 이행의 착수 아니지. 그렇죠. 이행의 착수가 아니지. 예. 그렇죠. 미음본처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인이 매수인 잔금을 준비하여 등기 절차 밟기 위해서 등기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더라.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공하면서 등기하라. 이건 이행의 제공이야. 이제 와서 계약금 포기 해제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이건 이행의 착수라 봐야 돼. 그럼 비읍번에 다른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미리 중도금을 지급해버렸어. 이행의 착수다? 착수가 아니다. 착수다. 미리 지급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이거 못하게 하려고 그렇죠? 이게 착수된 거야. 그러면 이행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 거 기업 해제할 수 있어. 계약금 포기하고 니은 해제할 수 있어. 니을 계약금 포기 해제할 수 있어. 기업 니은 이행 착수가 아니야. 하지만 디귿 미은 비읍 이행 착수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와서 계약금 포기한다고 임의로 해제할 수 없다. 이거 하나만 잘 봐주시오. 제일 중요한 문제라 봐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똑같은 문제 쏟아지는데 거기 보면 6번 문제 하나 숙제로 봐주시고요. 숙제로 봐주시고 그 다음에 저랑은 7번 문제 한번 더 볼까요? 7번 문제. 이렇게 칠판에 사실은 이렇게 요점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민법은 감으로 알아야 돼. 감으로 이제 하도 지문을 반복 읽어서 자연스럽게 그 지문이 눈에 띄어줘야지 굳이 나보고 써보시오. 계약금에 써보시오.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쓰라는 것도 아니고 시험장 가면 요약 정리하시오. 서술하시오.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꾸 지문 읽어갖고 지문의 오역을 자꾸 반복하셔야 되는 거야. 자, 7번 얘기 보세요.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첫째, 계약금에 의해 해제권 유보된 게 이게 바로 해약금 해제 또는 약정 해제라 부르는 거야.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아무런 특약이 없더라도 해제권이 보류된 것으로 추정한다. 약정 해제, 해약금 해제는 추정되는 거야. 유보된 경우
일방의 기책사유로. 기책사유 뭐예요? 잘못으로. 한쪽 사람 잘못으로. 채무불이한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무슨 해제? 법정해제. 계약금을 지급해 약정해제했다 해서 중도금 잔금 안 치는데 해제 못한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법정해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 지금 없다 그랬잖아. 틀렸네요. 이번에 매도인이 이행에 전혀 착수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미 둘 다 안 돼. 중도금 지급 안 한다면 매도인도 안 되지만 매수는 네 자신도 안 되는 거야. 쌍방 모두 안 되는 거야. 이행 착수. 5번에 매도인이 계약금 100을 상환하며 계약을 해지한 경우 매도인에게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손해배상이 없다. 계약금 포기 해약금 해제는 이것을 끝내는 거지. 손해배상이 없다, 최고가 없다, 원상회복이 없다. 세 가지가 없는 게 바로 계약금 포기하는 해약금 해제예요. 손해배상이 없다 그래야죠. 있다 틀렸네? 네 번째 보세요. 계약금 포기. 뭐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상환하고 계약금 포기나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권 행사를 배제하는 약정. 자, 계약 쓰면서 일단 계약 1월 치르는데 특약상 계약금을 준 사람이 계약금 포기해도 받은 사람이 배액상환해도 해제할 수 없기로 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그런 특약은 유효하다 뭐다? 유효하다. 왜 유효해요? 임의규정. 아무런 말이 없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만 배액상환해도 해제할 수 없기로 한다.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 유효하다고 그래야죠. 임의규정들이니까. 무효다. 틀렸어요. 5번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대금 지급권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매수 계약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것은 이행의 착수가 아니다. 정답 몇 번? 5번. 다시 한번 8번 연습.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사례 문제 하나 풀어볼 건데 11번 문제부터 사례 문제 하나 푸는 것은 10분 쉬었다가 사례 문제 풀고 다른 문제 더 좀 보자고요. 10분 쉬었다 다시 할게요.